한국콜마랑 막 실리콘투 이런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한국쿨마는 지난주 금요일날 급락 나오고 오늘 이틀째 연속 급락이 나왔고 실적 발표, 그리고 실리콘툴도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그냥 하루 만에 20% 마이너스 20% 가까이 급락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실적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야. 근데 실적이 마음에 안 든다고 때려 패는 현상들이 지금 최근에 막 나타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생겼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생각했을 때, 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때 우리 세법 개정 이야기 나오면서 뭐 대주주 50억에서 10억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분리과세도 세율이 높고 이거 나오면서 시장이 급락 나오고 회복을 했잖아. 근데 네. 급락 나온 그 이후부터 시장이 그 전에는 살짝 관대한 느낌이 있다가 이제는 그냥 얄짤없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가는 종목들은 막 가는데, 그것도 막 2차전지 같은 경우 뭐 재료 붙었다 하면은 ESS 재료 붙으면 2차전지로 갑자기 우르르 싹 수급이 갔다가, 삼성전자 뭐 테슬라 뭐 했다 그러면 또 삼성전자 수급이 싹 갔다가, 그러니까 윗돌 깨고 아랫돌 깨는 형식의 수급의 이동이 좀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으로 수급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것 빼가지고 이거 사고 이것 빼가지고 이거 사고, 게다가 뭔가 살짝 노이즈가 생긴다 하면 그냥 막 때려 패는 거야. 지금 시장 매매할 때 이 부분을 약간 유념하고 조심해야 되겠다. 전체 시장에는 영향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큰 영향 없어 보이지만 그 내부로 들어가면 종목들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또는 종목들 간의 급등락 현상들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건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엄청 많이 증가했단 말이야, 작년에 비해서. 최근에 이제는 중국풍 열풍이 아니라 이제 미 대륙풍 열풍이 불고 있잖아. 막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메이드 인 코리아 화장품 찾아서 난리가 났다, 이런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 실제 수출 데이터도 보게 되면 화장품 수출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 예상해 놓은 실적의 미스가 살짝 나오면 한 몇 달 동안 올랐던 걸 하루아침에 다 폭락이 나타나는 거 보면, 그냥 그걸 보면서 내가 들고 있든 들고 있지 않든, 야, 시장 무섭다, 투심이 확실히 안 좋아졌네. 이런 생각이 좀 든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 며칠 안 남았단 말이지. 그 실적 시즌이 끝나면 아무래도 그나마 좀 괜찮아질 것 같다라는 거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낙폭과대가 나타나면 다시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나 화장품 들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화장품 사놓고 아마 뭐 한 일주일, 이주일 동안은 이제 꾸준히 잘 가니까 사길 잘했다 이런 생각 들었을 텐데, 하루아침에 수익이 손실로 돌아서는 이런 경험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차분하게 그냥 무조건 투매에 나서거나 아니면 물타기 하거나 이러지 말고 차분하게 추후 흐름을 좀 지켜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살짝 걱정이 되긴 하지. 왜냐면 시장의 수급 자체가 이런 식으로 변하는데 나중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는 보장을 못 하잖아. 왜냐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야 되니까, 이제 조금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네. 그래, 내가 봤을 때는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좀 시장이 히스테리들이 좀 발생된 것 같아. 특히나 큰 손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자는 거야,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 매매 형태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변했다는 게 조금 느껴져. 사야 되는 것들도 그 이슈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간다거나, 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막 폭락이 나온다거나,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건 시장이 그닥 좋은 현상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안정되는 흐름이 보이면 이제 그때 가서 다시 코멘트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화장품도. 근데 어쨌든 화장품 전체적인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 아무 문제 없다, 아주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냥 딱 봐도 향후 뭐 1, 2년 동안은 성장세가 계속 지속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인 건 확실하다. 그러면 지금 가장 걱정스러운 게 사실 화장품이었는데, 또 가장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거는 또 엔터란 말이에요. 그치. 엔터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엔터는 지금 현재 수급이 엔터 쪽으로는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흐름이 아직은 잘 안 보인다. 물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 개별 악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급락이 나왔었단 말이야. 뭐 가장 큰 게 뭐 미니진 사태, 뉴진스와 관련된 미니진 사태도 있었고, 그 이후에 바로 터진 게 이제 방시혁 의장의 부정거래 의혹,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지. 근데 지금 그 악재를 다 딛고 다시 또 하이브가 전고점까지 거의 다 올라왔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슈도 지금 금방 주가가 회복이 됐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엔테 투심은 좋다는 거고, 또 오늘 때마침 YG엔터 같은 경우엔 그 고점에서 또 신고가 급등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 엔터 쪽은 아직도 이제 시장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섹터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엔터 같은 경우도 성장이 좀 눈에 보이잖아. 최근에 그 캐대한인가 하여튼 캐대헌인가, 내가 그 애니메이션을 안 봤어. 안 봐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긴 힘들지만 그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인기가 많다.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나 폭삭수거수다 이런 드라마들보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야. 나는 그냥 케이팝을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이다라고 하니까 굳이 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 청소년층이 볼만한 애니메이션이구나 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뭐 초등학생도 좋아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성인들이 그걸 챙겨볼 만한
아이템은 아니지 않나 싶었는데 웬걸? 보더라고요. 전 세계 전 연령층이 다 본다는 거야. 그것도 약간 살짝 문화 충격으로 왔고, 아, 요즘 시대가 정말 장난 아니구나. 안 그래도 케이팝은 뭐 전 세계에서 이미 자리 잡았잖아. 전 세계에서 인기가 자리 잡은 상황이지만 거기에 추진체를 달아준 역할을 했다. KDN이. 이런 생각이 드는 게 KDN 애니메이션에 나온 장소들 한국에 막 관광객도 엄청나게 몰려오는데 그 KDN 장소를 가보려고. 어떤 장소가 나왔는지 는 안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KDN은 뭐 김밥 먹는 장면이 나왔나 봐. 한국 음식들. 뭐 그런 것들도 불티나게 팔린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화장품 아까도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관세 오르기 전에 그 미국 내에 한국 화장품 파는 매장 같은 경우에는 줄 서서 한국 화장품이 동이 나서 없대. 물건 갖다 놓으면 하루 만에 동 나고 또 갖다 놓으면 하루 만에 동 나.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근데 어쨌든 그 중심축은 여타 산업이 잘 되는 이유가 K-팝 때문이라는 거지. 그러면 K-팝은 앞으로 성장한다. 거기에 중국 모멘텀은 아직 시작 안 했잖아. 이제 뭐 중국인들 무비자로 들어온다거나 또 중국에서 한학령이 해제되면서 본격적인 이제 K-팝 콘서트들이 중국 대륙 전국 각지에서 이제 다시 시작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의 모멘텀은 일단 아직 시작이 안 됐다. 그런 것까지 플러스 되면 실적은 더 터질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엔터주는 좀 더 좋아 보인다. 이런 느낌이지. 우리가 그동안 이제 뭐 에너지나 다른 이야기도 했었는데 기존에 언급 안 했던 주도 섹터들 거기에 이제 약간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 화장품 같은 경우는 APR을 제외한 나머지 화장품들은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불안불안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K-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엔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섣불리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은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던지는 것도 좀 아닌 것 같다. 좀 추이를 지켜보자. 그리고 엔터는 지금도 매수 관점에서 봐도 된다. 봐도 되겠다. 감사합니다.